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과 사무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사 일정은 총 5건으로 규칙한 한 건 심의 후 의회 사무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의정 계획을 보고받고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사 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송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병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5분 자유 발언 제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발언 횟수가 적은 의원에게 우선적으로 발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회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의원의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5분 자유 발언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 범위를 인원수로 개정하고 발언 순서는 신청 순서로 하며 신청 의원이 5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발언 횟수가 적은 의원을 우선으로 선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청주시의회 42명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한 5분 자유 발언 운영 방식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와 타 지자체 의회 5분 자유 발언 운영 현황을 참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향임입니다. 회부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5분 자유발언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5분 자유발언 운영 기준을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명 이내의 의원으로 변경하여 제도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청 의원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언 기회가 적었던 의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원들의 공정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본회의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 충분히 저희가 의견 제시하고 검토된 걸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송병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병호입니다. 정해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제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하반기 의정계획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연주흠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하반기 의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 사무국장 연주흠입니다. 청주시 의회 운영과 의회 사무국 업무에 애정을 갖고 이끌어주시는 의회 운영위원회 남연심 위원장님과 송병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 2025년 하반기 의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의회 사무국은 7개의 전문위원실,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65명이며 2025년 8월 29일 기준 현원은 68명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정 지원입니다. 먼저 의원 의정 활동 지원입니다. 겸직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영리행위, 병역사항 신고는 지방의회 의원의 주요 신고사항으로 변경사항 발생 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재산등록 신고는 최초 등록, 정기변동 신고, 퇴직자 신고로 구분되며 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모든 재산이 대상입니다. 또한 재산 공개 대상자의 보유주식 총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또는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직무 관련성 없음의 결정받았더라도 위원회 등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 대상 위원이 이 점 유의 바랍니다. 다음 토론회 운영 지원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이 원활히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시군구 의회 간 상호 교류입니다. 충북 시군 의회 의장 협의회와 대한민국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 협의회를 통해 지방 의회 간 공동 대응 사항에 대해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무 역량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의원 공무국외 출장 추진입니다. 자매교류 도시와 국제교류를 통해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선진지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공무국외 출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의정 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 유공 포상입니다. 청주시 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추천 대상자에 대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민원 접수 및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운영입니다. 시민의 의견이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접수된 민원과 제보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청주시 의회 임시청사의 전기, 소방, 승강기, 부설 주차장 등을 안전하게 관리 운영하고 청사 내 집회 및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단계별 청사 방호 체계를 갖추어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안정적인 회기 운영과 의사 진행 지원입니다.
2025년 하반기 회기 운영은 총 3회 47일로 계획되어 있으며 조례, 일반 안건 등 의안 접수 및 처리는 청주시 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시정 질문, 서면 질문, 5분 자유 발언,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기한 내에 접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안내하여 본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민조례 청구 접수 및 처리입니다. 주민조례 청구 접수 시 청주시 주민조례 발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원심사 처리입니다.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청원 접수 시 청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2025년 시정계획보고입니다. 시정계획보고는 상하반기 각 일에 진행되며 청주시의 주요 정책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발간입니다.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회의록을 발간하고 있으며 발간된 회의록은 국가기록원, 청주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배부하고 의회 내 영구 보존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원 연찬회 운영입니다. 2025년 제2차 청주시의회 연찬회는 9월 중 실시할 계획이며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의원 역량 강화 교육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전문성 제고와 법정 의무 교육 이수를 위해 자체 교육과 다양한 위탁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수어 통역 인터넷 방송 서비스 운영입니다. 본회의 시 수어 통역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열린 의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시민 공감 만족을 위한 의정 홍보 강화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 생방송 중계 및 녹화 영상 송출입니다. 유선 케이블 TV와 인터넷을 통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 상황을 생중계하고 청주시의회 누리집 및 유튜브에 영상을 등록하여 의정 활동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실 행사 지원을 통한 의정 소통 강화입니다. 토론회, 간담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등 회의 및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회의실 내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0페이지 스마트 의정 시스템 운영입니다. 서류 제출 요구, 시정 및 서면 질문, 5분 자유 발언 등 다양한 의정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년 5월에 스마트 의정 시스템 도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의정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의정 자료 제공을 위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의정 활동 홍보를 위한 언론사 및 영상 광고입니다. 지면, 배너, TV, 라디오, 버스 광고는 물론 책자 및 팸플릿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을 위한 의정 소식지 발간입니다. 회기별 활동 사항과 의정 활동 전반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독자 한마당 운영을 통해 시민의 의정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의정 공감을 위한 유튜브 채널 및 SNS 콘텐츠 제작 운영입니다. 회기 영상, 쇼폼, 의원메이트, 의정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서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체계적인 입법 정책 지원입니다. 먼저 의안 검토 및 입법 지원입니다. 의원 발의 및 상임위원회 안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로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입법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의 재개정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시대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청주시 조례를 적극 정비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입법 법률 고문 운영입니다. 현재 2명의 입법 및 법률 고문이 위촉되어 있으며 신속 정확한 입법 법률 자문을 통해 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의원 서류 제출 요구 접수 처리입니다. 서류 제출 요구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 의정 활동을 신속 정확하게 지원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의원 연구단체 지원입니다. 현재 10개의 연구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연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6페이지 의원 정책개발 연구 용역비 지원입니다. 7개의 정책 연구 과제를 추진 중이며 시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 연구 용역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정책 지원관 입법 교육 실시입니다. 조례안 위반 절차와 작성법에 대해 사례 중심의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정책 지원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월간 레터 제작입니다. 법령 입법 동향과 대법원 판례 등을 담은 월간 레터를 제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국 소관 2025년 하반기 의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준석 의원입니다. 박선영 팀장님께 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의회 주차장을 새로 공사를 하셨잖아요. 네, 의정팀장 박사덕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비 올 때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항상 아침마다 그 빗물을 이렇게 쓸고 계시는 걸 제가 많이 직원분들이 하시는 걸 봤는데 혹시 네. 그 상황 보셨나요? 저희가 이제 그 균형이 맞지 않아가지고 물고음 현상이 있던 상황은 공사 전부터 인지를 하고 있어서 공사 시에 이제 회계과 쪽에 건의를 하긴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바닥에 평평하게 맞추다 보면 공사비가 너무 커지고 대공사가 된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손을 보지 못하고 다만 저희가 배수가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배수관 청소를 하고 거기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뭐 제 핸드폰에도 제가 촬영을 해놓은 게 있지만 누수가 되는 지역도 꽤 있었고 그리고 이게 바닥이 새로 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더 미끄러운 저는 느낌을 받거든요. 비 올 때는. 네네. 여기 주차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는 저희가 그 보증 기간이 있다 하면은 네. 좀 보수가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철판도 지금 벌써 녹슬기 시작하는 데도 있고요. 네. 그런 걸 좀 꼼꼼히 체크를 하셔갖고 좀 뭐 저희만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민들도 사용을 하시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한번 검토 좀 하셔갖고 네. 불편하지 않도록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여기 청사 이전은 의회 이전한 지가 얼마나 됐죠? 여기 온 지가 저희가? 저희가 23년 1월부터 청가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2년이 좀 넘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엘리베이터부터 시작해서요. 네. KT라는 그 잔여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이 건물 자체가요. 한번 쫙 네. 돌아보시면 알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희 의회 건물인지 네. KT가 아직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갈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KT라는 잔여가 많은데 네. 그건 전 뭐 직원분들이 관심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뭐 저희가 보기 전에 네. 미리 좀 체크를 하셔서 그런 잔여물이 남아 있다면은 그걸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없앨 수 있도록 좀 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의원 역량 강화는 누구한테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여기 16페이지 보시면은 그 연찬회 운영이랑 바로 옆에 역량 강화 교육 지원이 있는데 연찬회 할 때 이거 저희가 역량 강화 교육을 하는 거 아닌가요? 의사팀장 정혜찬입니다. 저희가 그 연찬회 할 때도 의원님들 역량 강화 교육이 들어가고요. 여기 이제 11번의 의원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청년 교육이나 사대 폭력 예방 교육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의원님들이 받아야 되는 필수 교육이거든요. 그래갖고 이걸 연찬회 때 넣어갖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니면 저희 본회의 끝나고 하거나 아니면 그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의원 연찬회에도 보면은 청년 성폭력 예방 및 뭐 이렇게 교육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거를 굳이 저희가 이때 받으면 굳이 이거 역량 교육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요 역량 강화에서 저희가 두 꼭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 밑에 이제 공공민간 위탁 교육 같은 경우는 국회나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같은 데서 그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이 개설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상반기 같은 경우에 공공위탁 교육, 그러니까 국회 교육 같은데 한 14분 정도 참석을 하셔갖고 지방의회 실무라든지 이런 교육을 지금 그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홍보팀장님께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5분만 원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어떤 의원은 지명과 통신사가 다 실리고 누구는 이제 통신사만 실리고 저는 이게 좀 홍보팀에서 좀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도 자료를 발송만 해놓고 이제 손 놓고 있으면은 이런 일이 좀 벌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기자분들이 전화 한 통이라도 좀 부탁을 하시면은 다 해주실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자님들도. 그래서 지면도 저희가 8곳이나 되니 2분씩 나눠서 각 언론사에 누구 거 좀 실어달라고 좀 전화만 해주셔도 좀 감사하겠고요. 이건 좀 홍보팀이 좀 노력 좀만 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홍보팀장 박장수입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그 5분 발언 같은 내용이 실제로 이제 인터넷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그냥 올리면 되는데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면 할당이 좀 있습니다. 지면에 그날 크고 작은 이슈들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큰 거에 묻혀서 조금 다른 것들, 만약에 큰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이 많이 나오면 그 지면이 줄어들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 의정 활동을 최대한 많이 홍보되고 실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준석 의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제가 언론교통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그 매스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청의 출기자들 이렇게 유대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뭐 시정 도정 질문이라든지 이렇게 5분 발언하는 걸 굉장히 기자들이 비중 있게 다뤄요. 그래서 참고 삼아 우리 청주시 의회에서도 좀 더 뭐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랑 스킨십 해갖고 좀 이렇게 5분 발언하는 의원들 좀 이렇게 좀 게재 좀 부탁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홍보 활동을 했으면 하는. 네, 홍보팀장 박장수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네. 명심해가지고 스킨십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저도 챗 GTP를 유료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근데 챗 GTP를 쓰는 사람들은 특히 나이 먹은 사람들은 뭐 10%도 안 쓰고 또 젊은 사람들은 한 20, 30% 쓰고. 근데 왜 챗 GTP 얘기를 하냐면은 작년 11월부터 챗 GTP한테 질의를 하면은 출처를 대도록 돼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신빙성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특히 법조계 같은데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준비 서면을 어떻게 쓰냐고 그렇게 하면은 90%가 챗 GTP가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지금 신뢰도가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졌어요. 물론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그래갖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15% 정도, 뭐 10% 정도. 그건 프로포트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판단해서 쓸 일이고 왜 이런 말씀하냐면은 집행부는 챗GPT 관련 역량 강화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상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거든. 그래서 연찬화라든지 무슨 회기됐을 때 우리 챗GPT 특강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서 좀 이런 시대에 부르만한 교육을 해야지 뭐 윤리교육이야 뭐 의무적으로 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좀 뭔가 울림 있는 교육, 시의성 있는 교육을 좀 하는 게 우리 의원들 역량도 강화되고 또 실효성도 있는 거고 예산 투입한 대비 효과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집행부는 서너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한 번도 안 했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의회 열고서 끝나고 나서 뭐 할 사람들은 하고 의무적으로 하면 또 안 되겠죠. 그런 거 특강을요. 그래서 뭐 회기 중에 특강 뭐 끝나고 나서 챗GPT 강사 누가 와서 강의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의회 직원들도 듣고 저는 그런 걸 좀 했으면 하고 그리고 왜 정해찬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건의했던 거 그거 지금 조치가 된 건가요? 그거 왜 의회 그 액정판 왜 이렇게 그게 뭐지? 그 보드판 잘 보게 한 거. 아 저기 그 의사팀장 정해찬입니다. 네, 본회의장에 네, 저 뒤쪽에 보안 조금 TV 한다고
그게 저희가 좀 업체를 불러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 저희가 이제 빛반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위에다가 좀 씌워서 빛반사를 좀 없애는 쪽으로 좀 검토를 했는데 예. 이게 업체에서 와갖고 그걸 씌워서 이게 빛반사가 사라질 상황이 아니다라고 해갖고 현재는 거기까지만 검토를 하고 요거를 좀 어떻게 대책을 좀 세워야 되나 지금 계속 글쎄, 고심을 하고 있는 이렇게 상황입니다. 변화를 개선을 좀 예. 했으면. 그리고 챗GPT 관련해 갖고 말씀드리면 네. 의원님들이 챗GPT에 대한 관심이 높으세요. 그래갖고 이번에도 저희가 네. 하반기에 이제 의회에서 하는 연찬회에서 챗GPT 교육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 본회의장 여건이 의원님들이 42분이 컴퓨터를 인터넷을 연결을 해갖고 챗GPT를 하실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검토를 하다가 아, 그거는 네. 자기가 노트북을 갖고 온다든지 지금 스마트폰으로 해도 되거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래갖고 뭐 보고- 돈을 크게 들이라는 게 아닌 거고 유명 강사 초빙해갖고 챗GPT 접근성을 좀 높이면은 의원들도 이거 진짜 괜찮네. 뭐 5분 발언 뭐 이렇게 원고 쓸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 임팩 있는 것만 주면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그런 걸 우리가 활용을 못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그런 걸 좀 적극해갖고 우리 집행부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좀 역량화를. 예, 의사팀장 정해찬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예. 지금 본회의장에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아마 컴퓨터에는 특별회의실이면 어때? 예. 본회의장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특별회의실 1층 같은 데서 하면은 네네. 뭐 30-40명 하던 직원들 와서 하던 그건 강요하면 안 돼요, 교육은. 예, 저희가 그래갖고 검토를 했었는데 예. 의원님들 컴퓨터에는 지금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으시고 42분이 의원님들 개인 노트북을 가져와갖고 하시려고 그러면 와이파이로 잡아야 되는데 한꺼번에 접속했을 때 인터넷 접속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 등 이걸로 하면 때문에 돼. 예. 걱정할 거 없다. 스마트폰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스마트폰만 휴대하면 다 네네. 돼. 그리고 추후에 좀 의원님들 뭐 소수로 할 수 추후가 있는 아니라 방안이나 이런 거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하면은 호응이 좋을 거예요. 검토해서 말씀드리고 스마트폰으로 해갖고 나는 스스로 공부를 했지만 유튜브 보고서 그렇게 하면 반응이 좋을 거예요.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한욱입니다. 예,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여기 존경하는 김태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챗GPT 관련해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유사팀장님께 여쭤보면 되는 건가요? 예. 전 교육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뭐 논문이나 이런 도서관에서 자료를 얻어보고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의회에서도. 챗GPT 관련해서 5분 자유 발언 쓸 때 한번 이렇게 명령을 적어서 해보니까 썩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다 작성을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요약을 하니까 활용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는 후배가 유료를 써가지고 또 거기다 해보니까 그건 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챗GPT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을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할 수가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좀 싶었습니다. 가능하면은 그런 앞으로는 세상이 이렇게 좀 급변해가고 있고 이 시류에 저희가 또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이런 거를 저희가 좀 발빠르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이제 이게 선거법에 문제가 되면 못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면 한번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도서관 뒤지는 것보다 자료를 여기다 말하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의사팀장 정해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이렇게 잘 검토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국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이제 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쓰던 핸드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스마트폰이 막 나와서 우리도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인데 우리도 스마트폰 쓰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인데 회사에서 갑자기 100만 원씩 입금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거 상여금도 아니고 뭘까? 그랬는데 공문이 왔어요. 연말까지 스마트폰을 개통을 하면 100만 원을 반환을 안 해도 되고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안 바꾸면 안 바꾸는 분들은 100만 원을 다시 회사로 반납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전부 스마트폰으로 다 바꿨죠. 그러고 나니까 스마트폰을 직원들이 활용하는 게 우리 오는 고객들보다 훨씬 앞서가는 거예요. 막 써보니까 다 같이 스터디하고 모여서 막 아이폰끼리 삼성폰은 삼성폰끼리 그런 투자를 함으로써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초기에 우리 직원들 역량이 엄청 앞서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어서 물론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셔도 되겠지만 이런 거는 우리 그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활용도도 높고 활용하면 할수록 어떻게 시민들에게 또 더 좋은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근거 자료나 이런 걸 찾을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큰 돈도 안 들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팀장 정해찬입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최재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우리 박서정 의정팀장님께 아까 우리 김주석 의원님께서 우리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셨는데 아마 예전에도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주차 가능 차를 주차장에 가능한 거에 대한 어떤 정보를 사전에 좀 알 수 있게끔 1층에 좀 그런 걸 대수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전광판이나 이런 걸 설치를 할 수가 없나요? 비용이 많이 드나요? 의정팀장 박선영입니다. 저희가 이용 가능 대수에 대해서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은 아마 1층에 설치를 하게 되면 각 층마다 센서를 부착하고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검토해 보거나 견적을 내보진 않은 상황이라서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도 1층, 2층, 3층은 주차가 상당히 혼잡한 상황이고 또 회기 기간에는 그 주차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올라가다 보면은 교행하다 보면은 차를 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1층에 좀 전광판을 달아서 주차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아무래도 좀 원활하게 좀 이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의원님. 네, 김태순 의원입니다. 우리 최재우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산병원을 가끔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산병원도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1층에 주차 대수가 몇 대인데 지금 몇 대 들어왔다. 그게 다 돼 있어요. 1층, 2층, 3층, 4층 어디고 스타필드 같은 데를 가도 근데 그 시스템을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입구에 이렇게 우리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 대수 규모가 가능 대수 지금 몇 대 들어온 게 센서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지. 우리가 차 주차가 1층에는 여유 공간이 하나 있구나, 몇 개 있구나, 2층에는 몇 개 있구나. 그게 다 돼 있어요. 시스템이에요. 그걸 좀 이렇게 그걸 좀 그럼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될 거예요. 아마 구입해야 될 것 같아. 설치하는데. 네, 의정팀장 박선영입니다. 그게 돼 네. 있어요. 다른 데는 다 돼 있어요. 네, 구입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비용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이 가능하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챗GPT 말씀을 드렸는데 챗GPT는 거의 지금 유료로 쓸 필요는 없어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을 많이 쓰기 때문에 또 이렇게 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20불짜리를 쓰고 있는데 한 3만 원짜리를 쓰고 있는데 보통 웬만한 건 90%가 무료로 써도 돼요. 그렇게 하고 이 챗GPT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마치 네이버 다음 검색하는 것 마냥 챗GPT한테 말이든 글로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자꾸만 이게 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육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의도는 우리 강사들 챗GPT 무슨 강사가 1시간이라든지 2시 초부서부터 이렇게 강의 있다고 그렇게 하면은 강의료 정도 이렇게 특강료 정도 30만 원이든 50만 원을 주면은 이렇게 프리하게 와서 강의를 들으는 개념이지 개별적으로 챗GPT 하는데
뭐 교육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럴 필요성은 없어요. 제가 봐도요. 그걸 쓰면 쓸수록 자기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저 실력이 늘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김준석 의원님 연동해서 질의하실 건가요? 이 내용은 아니고요. 그 스마트 의정 시스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게 지금 접속하려면 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다이렉트로 URL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그 시스템 자체에 들어가는 게. 근데 그리고 또 문제가 이용을 하다가 잠깐 뭐 화장실을 갔든 뭐 흡연을 하고 오다 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또 로그아웃이 계속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홍보팀장 박정수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스마트 의정 시스템이 홈페이지에서 보통 가게 되어 있는데 따로 예, 따로 그래도 URL이 좀 좀 있었으면은 또 좀 수월하게 접속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 현재 스마트 의정 시스템은 그 여기 청사 내에서만 할 수 있어요. 네. 거기 이제 자료 제출이나 이런 보안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면 일반인은 저희가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거 접속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아예 안 되나요? 네.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의원님들하고 저기 직원들 아이디랑 패스워드 해서 하고요. 일반인들은 안에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문제도 있고 아무튼 이게 하다 보면은 잠깐 나갔다 온 사이 그만 자동 로그아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 시간적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셔갖고 좀 유연하게 일할 수 있도록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보팀장 박장수입니다. 그 스마트 의정 시스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검토해가지고 네. 좀 개선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고칠 부분을 좀 어디가 가능한지 부분을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 사무국에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대로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주흠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세입 예산입니다. 시의회 임시청사 주차장 이용객 증가에 따라서 사용료 수입 450만 원, 85쪽 보통예금 이자 수입 2만 5천 원, 102쪽 신용카드 적립포인트 환급금 등으로 기타 수입 49만 5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168쪽 세출 예산입니다. 근본 의회 사무국에서는 기정예산 105억 2,324만 3천 원보다 1억 102만 4천 원이 감액된 104억 2,22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원활한 의정활동 의정업무 지원입니다. 의회 간 국내외 교류 기념품 구입비는 국내외 교류 증가에 따른 기념품 수요 증가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책 연구 용역비는 2025년 등록한 10개의 의원 연구 단체 중에서 7개 단체만 연구 용역을 추진함에 따라서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의사 업무 지원입니다. 회의록 및 기타 안건 부록 증가로 권당 인쇄 비용 증가로 부족분 4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공무원 및 공무직 보수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준 소득 월액 재책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1,51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기본경비입니다. 국내 여비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6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향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3,135만 9천 원으로 기정액 2,633만 9천 원 대비 5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 임시청사 주차요금 수입 450만 원, 보통 예금이자 2만 5천 원, 법인 신용카드 적립포인트 환급금 43만 4천 원, 유류포인트 환급금 5만 8천 원, 2024년 산재보험료 정산분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04억 2,221만 9천 원으로 기정액 105억 2,324만 3천 원 대비 1억 102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 간 국내외 교류 기념품 구입, 의원 및 직원 4대 보험료 부담금, 회의록 유인 비용, 의원 집무실 등에 필요한 물품 취득비를 추가 편성하였으며 의원 정책 개발비와 자산 취득비 집행잔액, 인건비, 직원 국내여비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의회 사무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추가로 편성하고 연말까지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예산은 감액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태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김태순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박선영 우리 의정팀장님 수관인 것 같은데 의정정책개발비가 5,500이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네, 의정팀장 박선영입니다. 네. 의원 정책개발비의 정책 연구 용역비는 의원님들께서 연구단체에서 연구 용역을 맡기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용역비인데요. 저희가 연구단체가 구성이 되고 용역을 진행하는데 7개 단체만 진행을 하게 돼서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예, 글쎄요. 그래서 이게 세우더니 예산도 우리가 지금 반납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의원 1인당 500씩 네. 연구비를 쓸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의원님들 1인당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1인당 500만 원씩 해서 예산 근데 계상을 그 할 수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있습니까? 집행이. 집행은 연구단체에서 용역을 할 때만 사용할 수 있게 돼 글쎄, 있어서요. 네. 그거 확장성 있게 꼭 연구단체 말고서도 쓸 수 있는 아마 그게 있을 거래요.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들도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근데 우리는 연구단체 락으로 딱 묵혀갖고 오히려 주어진 예산을 반납을 하고 있어요. 일단 해당 부분은 저희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사용하고 있고요. 예산 편성 지침에는 연구단체 용역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쎄 1인당 우리가 500씩 쓸 수 있도록 연구비가 예산이 그렇게 돼 있는데 쓸 때는 단체로 쓰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야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적극 행정을 해갖고 이제 물론 감사의 지적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들도 좀 이렇게 연구해갖고 꼭 개인 단체만 이렇게 고집할 게 아니라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하면 2명이든 3명이든 과제를 갖고서 연구해갖고 보고서 남기고 이렇게 하면은 의정 활동이 더 활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해마다 제가 알기로는 반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의정팀장 박선영입니다. 해마다 이제 반납이 되고 있는 사실은 글쎄, 네, 저희가 이런 걸 다 파야도 돼요. 네, 저희가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지침을 확인해도 여기에는 이제 일단 의원 개인에게 지원이 불가하다는 문구가 있는데요.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도 한번 개인 아니면은 뭐 찾아보겠습니다. 두세 명이 뭐 만약에 500이라고 하면 1,500 갖고서 일본 같은 데 가갖고서 말이야 자전거 도로라든지 또 뭐 이런 아젠다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저 주제가. 그래서 소비했을 경우에 뭐가 문제냐. 만약에 일일이서 도심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템을 보고를 해갖고 지금 쓸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지. 뭐 그냥 반납하는 거니까 아마 그 행안부 아니면 이런 지침을 봐가면서 좀 우리가 확장성 있게 했으면은 그런 바람이에요. 네, 저희가 행안부 지침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글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 의회도 상의를 한번 해봐야 되죠. 그런데 도의원을 했던 네. 그 의원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써도 되는 거라고 왜 반납을 하느냐고 답답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청주시가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도의원이 그러는 거예요. 직전 도의원했던 사람이 자기네들은 쓰고 있는데 의정을 연구 뭐 이런 걸로 그걸 한번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확정성 있게 좀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김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송병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병호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감사 기간을 2025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하며 감사 대상 기간은 2025년 11월 25일부터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감사 자료 제출 목록은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된 것으로 총 13건입니다. 제출 목록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감사 계획서에 대해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감사반 편성, 감사 일정 및 장소 등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 계획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긴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